수학 기출 문제만 봐도 평가하는 방식의 맥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상황을 악화시켰다라는 게 느껴진다고 난 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옛날 그런 것도 거짓말로 고르라고 돼 있단 말이야. 행렬에 대한 얘기인데 행렬의 곱을 얘기를 했어. 뭐 행렬 A와 B가 곱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그런 상황 얘기할 때는 당연히 A, B는 어떤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를 들면 A, B가 정사각 행렬이라든지 뭐 그런 조금 뻔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는 그게 참인데 그걸 거짓으로 고르게 문제를 냈었어. 왜냐면 문제에서 A, B가 어떤 꼴로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학 교육 관점에서는 중요하긴 하거든. 그치. 어떤 상황에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느냐를 너가 알아를 묻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때부터는 슬슬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상황은 맞게 줘버려. 그래서 너가 계산을 해 이런 식이고 그나마 있던 문제가 요즘에는 확 줄었지만 진위 판단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그 문제가 그나마 상황도 알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맞아. 맞추는 어려운 4점짜리 맞아. 그 기억 니은 디귿 고른 문제들이 있었어. 맞아. 그걸 조금이라도 약간 틀어지게 알면은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었어. 그치. 이거는 이 조건까지 있어야 맞는데 그치. 그래서 그 조건이 없는 걸 이용해서 발레를 찾을 수 있었어. 실제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발레를 찾는 걸 엄청 많이 했었잖아. 그치. 우리가. 맞아. 그 거짓인 부분에서. 심지어 어떤 학원 선생님들은 그 당시만 해도 발레를 못 찾으면 엄청 혼내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엔 거의 그럴 필요 없을 거거든. 야, 계산만.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웃긴 게 내 생각에 오히려 옛날 분들도 그렇게 평가는 안 받았는데 교육은 그렇게 받으셨단 말이야. 근데 순서를 바꿔버린 느낌이야. 교육은 그렇게 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나라 정책이나 이런 데서 교육은 그렇게 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시기야.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제대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게 평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실상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의존하는 사교육에서 그렇게 안 하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거가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교육을 했던 평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웃긴 게 평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교육을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되거든. 솔직히 말하면 아주 이해가 돼. 그치. 그게 좋았다 안 좋았다를 떠나서 그치. 아주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달라졌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교육과 평가 모두 이제 좋은 상황으로 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상황을 정확히 진짜 아는지도 다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중시하지 않는 뭐랄까 사회 생활이 많잖아. 즉 다시 말해서 결과 중심으로 가잖아. 결과 중심으로 가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야. 결과가 괜찮아 보였으면은 이용한 이론의 조건이 뭔가 부족했거나 안 맞았어도 쓰는 거야. 그치. 너무 많은 거야. 과거에는 교육이 그랬고 지금은 평가가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에 또 교육도 사실상 받는 교육은 그런 거 중심으로 결과 내는 거 중심으로 가니까 결과 잘 나왔으면 됐어 라는 식으로 가는 게 엄청난 부작용으로 지금 최근에 여러 사건들로 터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결론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명제교육은 되게 중요하다. 그치. 그럼 명제가 다인 것 같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명제가 다라는 게 뭐 수학에서의 다가 아니라 명제 교육이 사회생활하는데 뭐 거의 뭐 덧셈 뺄셈 수준인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약간 그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 느낌이냐면 뭐 하나 큰 거 터져야 그제서야 바꿔 맨날. 아 그지. 근데 뭐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관련된 역사가 짧은 나라라 그럴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내가 조금 황당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미 선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왜 그 선례들을 무시하고 당장 그냥 성급한 마음으로 선례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또 답습을 하고 계시는지 참. 왜냐면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럴 것 같은 느낌이야. 그치, 여기서 근데 말하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뭐 시간적으로도 그런 게 있고 뭐 비용적인 게 가장 클 거고 그리고 뭐 일종의 책임감의 부재지.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그 과거에 했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업무가 미래에 끼칠 여파나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와 내가 존재하고 있을 그 시기 동안만 뭐 어떤 뭐 이벤트가 나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팽배해진 것 같긴 해.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걸 왜 생각 안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결국에 한번 뭔가 크리티컬한 이벤트가 생기면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 그치. 그러면 그 전에 투자했던 거에서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도 이게 이득이 될 거야로 정말 생각한 건지가 궁금해.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개의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29가지의 뭐 중간 규모의 어떤 이벤트가 있고 그 이하에는 300개의 작은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대형 이벤트가 발생한다라는 어떤 프레임, 뭐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것들 중에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해, 이건 안 중요해 했던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그렇게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성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겠지.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약간 이벤트 이야기로 빠졌지만 사실 교육이라는 것도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뭐랄까 근데 어렵다.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굉장히 딥해. 딥하고 무겁고 어렵네.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분위기는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지금 이거를 너가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능에도 비유를 할 수가 있어. 맞아. 나도 지금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 그런 애들이 꼭 있어. 모의고사 겁나 잘 보는데 그 너 정도도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수능을 못 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 뭔지 알아. 그거는 긴장의 문제도 있긴 있지만 긴장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 방금 말한 그런 근본적인 거에서 흔들리는 게 있는데 캐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면은 그래, 모의고사 출제 자체는 수능처럼까지는 안 해. 그래, 솔직히 맞아, 말하자면. 맞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로 치면은 즉 AI처럼은 할 수 있는 거야 모의고사는. AI처럼 잘 볼 수는 있는 거야. 그래.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창의적인 요소가 그 출제자가 창의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탁 낸다? 그치. 그럼 드러나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너가 방금 막 이야기했던 지금의 평가 방식이 좀 계산 위주로 많이 바뀐다. 결과를 내는 위주로. 결과를 내는 위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관점에서 보면 점점 지금의 수능의 방향이 모의고사와 비단 큰 차이가 없지 않아지는 거야. 그게 많지 그래 실제로.
실제 그 얘기가 많지. 그래서 나는 그 최근 몇 년간 가끔씩 불수능이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특히 수학이 뭐 불수능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1등급 다 100점 만들 거야? 우리 때처럼? 그니까 그게 더 그러면은 실수로 2점짜리 틀리면 2등급 되는 그렇지. 건데. 사람이 2개는 실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2개는 실수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1등급 나오게 해줘야 맞는 그치. 거지. 그러니까 실력 하나, 실수 하나 해도 1등급. 그렇지. 그치. 사실 수학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럼 결국 본질로 들어가는 거야. 수학 능력이 1번 정말 아주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건가? 2번 그 다른 걸 못해도 뛰어난 몇 가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2번이라면 오히려 표준 점수를 높게 나타낼 수 있도록 시험 세팅을 해야 돼. 근데 1번이라면 수능을 일단 절대평가 와야지. 아주 그냥 쉽게 그냥 내야 돼. 그냥 트루 폴스 정도로, 패스 페일 정도로. 그리고 그 점수에 대한 신뢰는 알아서 하게 냅둬야 된다고 그치. 생각해. 근데 지금 그거를 둘 다 못 잡고 계속 왔다 갔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정부는 아예 1번으로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필이면 그 우리 사태가 터졌지. 맞아. 난 그래서 그거 안타깝게 생각해. 솔직히. 나도 뭐 안타깝다고 생각해. 그건 사실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근데 대신 그게 됐으면은 그거와 동시에 대학에 뭔가 자율성을 좀 더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때는 그 자율성도 억제하면서 수능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변별력이라는 게 사라졌던 것 같지. 그러니까 변별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번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과 2번 어떤 학생이 어떤 특화된 역량이 있는가를 동시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때 수능 그 방식이 적용이 된 거는 1번 쪽에 치였었단 말이지. 그러면 변별력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미비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쪽에만 쏠려 있어서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변별력이 없는, 그러니까 변별력만 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러니까 변별력이 본다? 그러니까 그냥 기초적인 것만 보는 쪽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폐해가 나타났던 거고. 그런 거지 뭐. 근데 난 개인적으로는 한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수능이 유형으로만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뭐 1등급이 몇 점이고 이거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유형별로 봤을 때, 유형과 문제의 난이도로 봤을 때 수학? 수학으로만 보자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가 난 좋았다고 보거든. 나도 괜찮았어 그때. 물론 나는 그 이후의 수능은 잘 안 풀어보긴 했는데. 그 이후에 수능 하나 푸시잖아요. 그쵸.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때 수능이 본인은 문과로 이제 전향하면서 괜찮았지만 사실 난리 나긴 하지 않았나요? (1등급) 컷이 81점. 아 그래? 이럴 테니까 79점. 이건 2011년. 그래, 2011년. 2011년에 또 완전 장난 아니었거든. 사실 나는 이때 수능 그 수능 수학식 신경 안 썼을 거 아니야. 그 사탐이 망해가지고 사탐이 망해서 이렇게 언수회에서 이렇게 뿌려줬거든 사탐한테.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 당시 정부는 탐구 망하는 애들은 괜찮게 해줬을걸? 맞아. 그러니까 나는 총합으로 보면은 점수가 낮아졌는데 언수회가 좋아서 사실 내가 너가 문과였어서 그게 크리티컬했을 거지. 그지. 사실 이과에서는 그냥 탐구 조금 망쳤으면 훨씬 더 좋은 데 갔을 걸? 그지. 그러니까 나도 그 대학을 사실 언수회 점수가 높아서 4년 전액을 언수회만 평가했거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언수회만 보고 사탐도 언수회 정도였으면 이제 더 이제 소위 말하는 레벨 높은 데를 갔는데 탐구가 낮아지니까 이제 총합을 내면 이게 낮아져.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그 돈 내고 S나 H를 갈 바엔 전액으로 거기를 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 거거든. 이제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때 그렇게 막 빡셌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빡셌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그거잖아. 진위 형을 안 묻는다라는 게 조금
문제를 쉽게 내자라는 주의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별력이 있는 학생을 고르는 시험에서 그냥 패스 페일로 바뀌는 형태의 시험으로 바뀐 그 기조로 가는 게 현재 수능일 텐데 문제는 그 쉬워지는 과정에서 빠져버리는 개념들이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개념과 강조되는 개념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그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은 대놓고 언급은 다들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자꾸 그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사교육에 상당히 입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걸 왜 이렇게 다들 신경을 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뭔가 시험 출제 스타일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교육 과정 변하는 것도 봐도 그 교과서가 변하는 걸 봐도 그러니까 사교육에 의존을 나의 추측이지만 사교육에 의존을 많이 하는 현실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난이도를 지금 조정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지. 근데 난이도를 조정해주면 사교육에 덜 의존할 거라고 자꾸 이유를 대는데 그치. 그렇다면은 더욱더 개념 중심으로 물어보면서 난이도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진짜 사교육의 의존성을 줄이려면. 그치. 근데 계산 능력을 계속 강조하면서 난이도를 그치.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이도저도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맞아. 내가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를 빼면서 쉽게 이제 해서 수능의 난이도를 낮춰준다라는 그 방향성이 개념에 대한 진입 판단을 하지 않고 계산으로만 하려고 하니 뭔가 그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이 그러니까 낮추는 방식이 조금 애매하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명제로서 공부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맞죠. 그게 너무 약화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래서 뭐 그냥 극단적인 예로 그 코드를 짤 때 예를 들어 코딩 같은 걸 한다 쳐. 코딩을 짤 때 내가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이슈였는데 뭐 그냥 행렬대수에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야 되는 게 있었어.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짜고 있는데 자꾸 에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씨 뭐지? 하고 뭐지? 이렇게 했는데 되게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코사인 시밀러리티 구하려고 했던 변수 1과 2의 차원이 달랐어 그냥.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인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그래서 이게 문제였네를 알고 알 수 있는 거랑 그치. 그것도 모르는 거랑 완전 차이가 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뭘 설계를 할 때도 그 소위 말해서 효율이라는 핑계로 비용을 줄인다는 핑계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는. 야 그런 안 좋은 이벤트는 뭐 몇 번이나 일어난다고 그것까지 대비해서 돈을 더 쓰자 그러니 이런 그치.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이 명제 교육과 관련이 과연 없나. 왜냐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이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게 명제의 기본 아주 기초적인 구조잖아. 그치. 즉 전제 혹은 가정이 그치. 있고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면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라면 당연히 그 상황을 바꿔야 되는구나. 즉 여기에다가 추가 조건이 들어가서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이게 줄어든다든지 이런 사건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아예 안 일어난다든지 하는 결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상황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방금 앞에 말한 결과가 즉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만들려면 돈이 좀 더 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런 안 좋은 결론이 이르는 경우는
적어 보인다, 상당히 극소수로 그거, 보인다는 이유로 이 조건을 더 보강을 안 한다? 이게 맞는 건가? 그렇다면 세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무슨 돈을 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돈도 덜 내라고 하든가. 심지어 나는 너도 운전 꽤 많이 하잖아. 요즘에. 운전할 때 가끔 도로 설계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아? 아 있지. 그러니까 약간 난 그럴 때 많거든. 이거 분명히 위험한 설계인데 어. 이걸 왜 그냥 했지? 음. 근데 나는 미국에서 여행할 때 운전할 때 그래서 되게 놀랬거든. 그런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해. 내가 이런 말 하면 미국 차장 간 줄 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실제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어. 물론 이제 땅덩어리가 커서 그렇다라는 건 나는 근데 핑계라고 봐. 아 그건 핑계지. 그건 핑계지. 어. 땅덩어리가 넓어서 도로 시스템이 좋다? 이 말을 듣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명제 교육이 잘 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최근에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열이 받아서 사실 저런 대화를 한 거거든. 챗GPT 가지고 내가 틀리게 생각하는 거가 뭐 체크해 보려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내가 마지막에 달잖아. 내가 틀렸나라는 식으로 물어보잖아. 내가. 근데 맞대잖아. 그치? 아니 챗GPT가 뭐 주인의 저기 편을 들어주러 표장돼 있는. 아니야.